북유럽 의료 선진국 중 하나였지만 집단 면역 시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국가 중 일일 확진자 수 최대를 기록하며 대반전을 이루어 세계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말대로 집단 면역이 뒤늦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스웨덴 일일 확진자 수는 6일 1000명대에서 8월 200명대로 떨어졌고 9월에 들어서면서 첫 주 평균 100명대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 12만 건의 테스트 중에서 양성률은 불과 1.2%였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당 스웨덴은 22.2명, 스페인은 279명, 프랑스는 158.5명, 체코는 118명, 영국은 59명보다 낮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스웨덴의 확진자 수 감소는 더욱 놀랍고 중증 환자 비율과 사망자 수도 급락했습니다. 현재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13명에 불과하며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웨덴은 코로나 사태 초기 계속 악화 일로에서도 유럽 각국의 봉쇄 정책과 다르게 느슨한 방역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도 허용했고 마스크도 물론 쓰지 않았으며 이동 금지령도 내리지 않는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시도했다는 비판 아닌 비판도 받았습니다. 의학적인 견해에 따른 집단 면역은 국민의 일정 비율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해서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스웨덴의 감염률과 사망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0명으로 영국 661명에 이어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는 스웨덴 방역 정책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인접 국가들의 비판으로 스웨덴 방역 당국은 곤욕을 치렀고 스웨덴의 방역 정책을 믿지 못한 각국들은 스웨덴과의 국경까지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8월 여름 휴가철 이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도 2차 유행이 일어난 반면 스웨덴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청장 탱넬은 방역 책임자로서 사실상 집단 면역을 주도해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11일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은 의료체계가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해왔다면서 스웨덴의 느슨한 방역 지침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기 스웨덴의 높은 사망률은 고령자 감염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시도한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스웨덴이 이처럼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6월부터 봉쇄 정책을 도입하는 등 늦게라도 방역 대책을 강화한 효과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웨덴의 방역 규제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국들보다 더 강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러스 학자인 레나 아인호는 스웨덴의 방역 규제가 강화된 점을 들면서 확진자 감소는 집단 면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인호는 또 스웨덴의 항체 검사 결과도 분석해보니 집단 면역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독 스웨덴이 유럽 내에서 가장 적은 수를 내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스웨덴 방역 지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불과 6월 이후 9월까지 몇 달 사이 감소했다는 통계만으로 방역 지침이 효과적이었다거나 집단 면역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볼프강 뮌차우 칼럼니스트는 13일 칼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통계가 완벽히 분석되기 전까지는 각국의 방역 지침을 단시일 내에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2003년 사스 때도 전염병 감염률과 방역 상황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가 작은 남부 도시들과 수도 스톡홀름의 확진자가 집중된 원인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스웨덴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방역 효과는 장시간에 걸친 각국의 데이터를 모두 분석한 뒤에라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스웨덴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방역을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단 면역 정책을 실제 설계한 스웨덴의 보건 역학 전문가인 앤더스 태그널은
봉쇄령을 내리고 풀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방법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면서 봉쇄 없는 방역에 대한 국가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지역 사회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잡혔다고 판단하고 주요 방역책 중 하나였던 양로원 방문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요나스 루드빅슨 스톡홀름대 교수는 스웨덴의 전략은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다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전폐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록다운 방식으로 경제를 고사시키지도 않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집단 면역 획득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설계자인 테그넬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기간에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통해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국가 의료 체계가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 체계로 인정받은 한국에서 최근 그동안의 진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황체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의 공식적인 호조세 소식에 이어서 수도 스톡홀름의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한 의사의 개인 블로그 글은 현지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스웨덴은 아마도 가장 느슨한 조치로 봉쇄 조치도 하지 않고 3월 코로나가 강타해서 수많은 환자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환자들은 사라졌고 지난 한 달 동안 하루에 100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 최고치였을 때 1000만 명 스웨덴에 하루 1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5명이 사망하고 있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염되더라도 사망률 확률은 200분의 1입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4개월이 지났고 1000만 명 인구 중 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스웨덴의 연간 사망자 수는 10만 명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 중 70%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아마도 올해 어떻게든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나치게 과잉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독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웨덴의 사망자 통계에 근거해 스웨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인구의 절반인 500만 명이 감염됐고免疫力을 얻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더 이상의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